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우리 6월 8일 날 시험 봤던 ITQ 파워포인트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본인 자리에 앉으셔서 이 보기 메뉴에 있는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좀 나타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보기 메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꺼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눈금자는 여기 위쪽에 위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눈금선을 켜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점 모양 같은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A4 용지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여기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용지를 꼭 뭐로 바꿔 놓으셔야 되냐면 A4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A4가 아닌 걸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꼭 A4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 확인이 나오면 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요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여기 머리글 바닥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 주시면 되고요. 요 마지막에 요 4번에는 요 4번은 우리가 보통 도형을 그리면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 나오냐 하면 제가 한번 도형을 그려 볼 건데요. 도형을 짠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색깔로 나와요. 그리고 글씨를 써도 글씨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형을 조금 흐린 색깔로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좀 연한 색으로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좀 연한색 파란색 중에 뭐 연한색으로 칠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꼭 검정으로 해주시는 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꼭 검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글씨는 검정으로 쓰는 글씨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꼭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놔 주셔야 내가 계속해서 도형을 그릴 때 지금 설정한 요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저장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ITQ 폴더예요. 그죠?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하시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윗부분에는 계속 이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약간 글자를 좀 키우고 보시게 되면 요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기는 A4 용지로 우리 A4 용지를 바꿨죠. 그리고 총 개수는 몇 개로 만들어져야 된다? 6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총 개수는 6개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도형 및 이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그림자 외곽선 등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슬라이드 번호는 집어넣되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작업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요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 슬라이드 마스터. 요 나와 있죠? 그래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둠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형선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로고 1번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요 도형을 보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보기예요. 보기에 들어가서 어디?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글자를 꼭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맨 첫 번째 거 안 돼요. 오피스타마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제목이에요. 이거 안 되고 여기에다가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우리가 이 나머지 제목 슬라이드나 이런 곳에서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제목 및 내용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공간은 요 눈금선이 이렇게 꺼내 있잖아요. 여기 하나, 요 두 칸 안에다가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는 요 로고는 맨 아래 칸, 한 칸에다가만 지정을 해줘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아주 위치나 균형이 잘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바닥에는 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꽉 차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크기를 딱 맞추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면서 왼쪽에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맞추기가 좀 수월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윤곽선이 없음이에요. 나중에 한 번에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한 번에 하셔도 돼요. 근데 빠뜨리고 안 할까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여기 기본 도형에 가면은 요 평행사변형 있죠? 도형을 많이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 칸을 남겨두고 이쪽에 끝에도 한 칸을 남겨두시게 되면 딱 공간도 맞아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눈금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칸이 떨어진 게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이 맞게끔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진한 색으로 칠해주시고 여기도 윤곽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도형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도형은 다 완성이 됐고 이렇게 글자를 쓰기 위해서 요 상자 있죠. 요 상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 말하는 겁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요. 여러분들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요. 맨 앞으로.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죠? 이 상태에서 아까 바꾸라고 했던 어떤 거 여기에 보시면은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정렬 있죠? 이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서 도둠의 그 다음에 40의 그리고 글자 색깔 뭐예요? 흰색의 가운데 맞춤. 근데 상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요 파란색 높이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예쁘게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로고 1번이 이쪽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의 요 이디바이스 로고 1번을 요 ITQ 폴더 안에 문서 ITQ 폴더 안에 들어가면 픽처 있죠. 그래서 로고 1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요 색깔을 빼는 거예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면은 모양이 딱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왼쪽에 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요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밑에 빨간 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서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왔을 때 이 1번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추가하는 것부터는 이제 나와야 돼요. 새 슬라이드에 이 제목 및 내용 추가를 해도 되고 이 부분을 눌러도 되고 뭐 엔터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작업하니까 여기 있는 게 1번부터 6번까지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상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터가 끝났으니까 반드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는 저장 버튼을 꼭 여러분들이 눌러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는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도형,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 그리고 워드 아트, 이쪽에 로고 있잖아요. 이거를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1번의 도형 편집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이제 만드실 건데요.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내용이 필요 없죠. 쭉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요 도형이 지금 물결 모양이잖아요.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별미 현수막에 있는 요 물결 요 모양이에요. 그죠? 요 모양이 이쪽 왼쪽부터 쭉 다 차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 반 정도 오게끔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여기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반 정도 왔다 그러면 여기 0. 요 정도 이렇게 자리가 차지할 수 있게끔 모양을 맞춰서 그려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위, 여기 아래가 이렇게 다 찼잖아요. 그죠? 이런 위치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에요. 그림 가서 파일에서 눌러주시고 그림 1번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림 1번이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그림 서식 여기 들어가서요. 요 채우기 있죠. 요 맨 첫 번째 거. 요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투명도 50이 있어요. 여기 투명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얼마로 50으로 넣어주시면 투명하게 이렇게 색깔이 흐릿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 효과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도형 효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디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요 미리 설정에 5포인트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된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워드아트죠. 워드아트. 그래서 워드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삽입에 들어가야 돼요. 가서 여기에 가서 요 텍스트 그룹에 보면 워드아트 있죠. 요 AA가 여러 가지 AA가 있는데 그냥 화려한 걸 좀 선택하세요. 그죠? 요 주황 요거 눌러주세요. 제가 주황색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주황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다시 요 맨 끝에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요 워드아트 스타일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에는 보면은 이렇게 AA가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 눌러서 요 맨 밑에 있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백스페이스를 눌러주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HOME 첫 글자가 지금 여러분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내용을 다 쓰시고 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자리를 딱 눌러서 점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텍스트 효과 나오죠? 여기 가서 변환에 갈매기형 수장이래요. 갈매기형 수장 위로 요거죠. 갈매기형 수장 위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 변환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 터치라 그랬잖아요. 요 효과에 들어가서 여기 반사에 어떤 거 전체 반사 터치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글꼴이 맑은 고딕 굵게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맑은 고딕이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맑은 고딕 여기 제목이든 본문이든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굵게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HOME 이렇게 요 정도면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고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로고 지금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색을 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경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예, 빼야 돼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빼고 위치를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너무 크면 조금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방향키로 움직여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저장 눌러주시는 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목차 슬라이드 2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먼저 목차라고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확인할 때 굴림의 24 전체 글꼴이 다 굴림의 24 도형의 선이 없어요. 여기에 선이 다 없다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자는 필요가 없어요. 상자는 지워 주시고 요 그림이 들어가는 요 위치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공간에다가 이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 때는 우리가 요거 먼저 만들고 오각형 만들고 텍스트 상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각형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두 번째 줄에 한 이 정도부터 쫙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도형에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윤곽선 없음을 빼버릴 겁니다. 이렇게 윤곽선 없음을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오각형이 들어갔죠. 또 이거는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이에요. 그죠? 여기를 쫙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여줘도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오각형은 조금 진한 색으로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지 받으면 적어 놓으시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얘를 굴림의 24 홈에 들어가서 저희가 요거 윤곽선 없음 해야 되겠죠. 얘도 진한 색으로 바꿔주고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굴림의 24 굴림 그리고 24로 바꿔주시고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지금 바꿔주셔야 돼요. 글씨는 쓰지는 않지만 흰색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홈퍼니시라고 하는 거 글씨를 써야 되는데 얘는 글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기본 도형에 있는 글상자가 요게 첫 번째가 요게 글상자예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좀 길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작게 그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글씨가 두 번째 건 되게 길잖아요. 그죠? 길게 만들어 주시고 얘도 굴림의 24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굴림의 24로 바꿔 주시고 한 글씨를 아이고 거꾸로 제가 뒤집어 놨네요. 그죠? 요거를 글씨를 하나를 적어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홈퍼니시가 계속 나오니까 요 앞 글자에 다 나오니까 한 번 다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동을 좀 하셔서 모양을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 맞춰졌다 그러면 그때 다 드래그를 하고 뭐하고 뭐를 눌러서 컨트롤 하고 뭐예요? 시프트 키 눌러서 간격을 봐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래로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1, 2, 3, 4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하고요. 나머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I자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글자는 리모델링이죠. 고쳐야 되겠네요. 리모델링. 그리고 홈퍼니시 시장 환경 변화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1, 2, 3, 4 뭐 가나다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로마자 대문자가 나오거나 소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대문자, 로마자가 나오거나 소문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글 자음에 지읒 있죠. 지읒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여기 로마자, 소문자가 나오고 이렇게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누르고 한글 자음에 있는 지읒을 눌러주시고 무슨 키 눌러주시면 돼요?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혹시 나왔는데 입력할 줄 모르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좀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기억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해야 되는데 요 1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여기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요게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를 5번으로 적용하래요. 그래서 요 글자를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선을 놓고 드래그하면 얘가 움직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고 삽입에 들어가서 링크로 가주시면 되겠죠. 가서 요 현재 문서로 가셔야 돼. 어디로 가셔야 된다? 현재 문서로 가야 여기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쭉 나와요. 그죠? 그 중에 몇 번? 5번이에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림은 몇 번? 5번이에요.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그림 5번을 넣어주는데 요 그림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요 잘라야 됩니다. 요 자르기를 눌러서 이렇게 붉은 테두리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하세요. 딱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요곳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형들은 윤곽선이 없다라는 거에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3번 슬라이드가 또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먼저 제목부터 써야 된다 그랬죠? 홈 버니싱 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3번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나왔잖아요. 그 얘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 있잖아요. 여기에 요곳에 가서 자동 맞춤 안함을 누르는 게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 자동 맞춤 안함. 이 부분을 꼭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해놔야지만 이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글자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요 홈에 가면은 우리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에 여기 나와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어를 써볼게요. FURNISHING 이렇게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한 수준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 뭐 눌러주면 돼요? 탭. 나올 때는 Shift 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요 글머리 기호를 또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영어를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상자를 요 바깥쪽을 선택을 해요. 바깥쪽을 선택을 해서 먼저 요 체크 문단 있잖아요. 요거 문단에 맞게끔 수정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로 바꿔요? 20으로 바꿔주시고 요 줄간격 있죠. 요 줄간격을 얼마로? 1.5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여기 문단은 굴리면 됐고 24 굵게를 지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굵게 그 다음에 어떤 거요? 24로 바꿔주시면 돼요. 굵게 24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있는 글자 끝이 여기는 글자 끝이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요 상자 있죠. 요걸로 줄여서 센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요 부분이 맞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지까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엔드까지 나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줄이 안 맞아. 자꾸 내가 맞추는데도 요걸로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엔터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문단이 구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Shift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이 새로 생기지 않고 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 그죠? 문단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엔터를 눌러야 된다. 상자 크기로 조절이 되면 이걸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근데 혹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시고 여기를 클릭하면 굴림이 24로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굴림이 20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문을 하고 나서 한글을 할 때는 이렇게 복사를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먼저 홈 퍼니시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요 영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목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 주시고 요 밑에 칸에다 클릭한 다음에 좁은이라는 한글을 먼저 좀 입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좁은 이렇게 적어 놓고 적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범위를 지정해서 한 번에 지으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써 주시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놨던 영문에 만들어 놨던 어떤 거를 그죠?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글을 먼저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 끝도 맞춰야 되겠죠. 소품으로니까 옆으로 당겨서 소품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추세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맞춰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홈퍼닛이라는 글씨가 맞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똑같으면. 다르면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겠지만 같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1번에 있는 뭐를 넣어야 돼요? 동영상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미디어에 보면 비디오라고 있잖아요. 이 디바이스 눌러서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하시고 얘는 요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탭에 가서 어떤 걸로 요 반복 재생 하셔야 되고 요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자동 실행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까지 설정하고요. 위치를 보시고 맞춰서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가 비슷해 주면은 되겠죠? 네,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꼭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서 띄워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또 안 띄웠다고 감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또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가면 먼저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 홈, 퍼니싱, 주요, 품목, 시장,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점수 배점이 80점으로 이제 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표 슬라이드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전체 글꼴이 도둠의 뭐다? 18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번을 먼저 만들고 1번에 있는 상단 도형과 2번에 있는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가 하나, 둘, 세 칸에 세 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요. 요 표에 있는 요 모양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서 열이 3, 행도 3이에요. 3, 3으로 해주시면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는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를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쭉 당기고 아래로 번호를 슬라이드 번호로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위쪽에 있는 것도 한 칸 반에서 두 칸 반.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 칸, 여기 반.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두 칸, 반. 요 정도 하면 딱 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서 보니까 3번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해주세요. 여기 표 스타일이라 나와 있는 부분을 펼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 나와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해주셔서 표 전체에 뭐가 색깔이 같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홈에 들어가서 뭘로? 도둠의 18이었잖아요. 그죠? 도둠 이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둠의 18. 그 다음에 글자를 쓰면 이 글자가
여기 위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자가 정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 그리고 요 텍스트 맞춤 있죠. 요 맞춤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렬은 몇 번 한다? 2번. 요 가로, 그죠? 수평 가운데 맞춤, 수직 텍스트 맞춤이 중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표를 잠깐 보니까 입력은 뭐 틀은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2번 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그죠? 이거 좁게 좀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가서 이렇게 좁게 이렇게 늘려요. 좁아지고 전체를 또 늘려주시게 되면은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요 끝부분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끝부분이 맞는지.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 칸 너비를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 맞게 되어 있는 거고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거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있다고 틀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있을 때는 한 번씩은 쳐다본다.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보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상단 도형 만들어야 되죠. 이 바닥에 있는 도형이 지금 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딱 맞게끔 그려놔 주십시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맞게 그려놔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까지 딱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색깔을 조금 저는 진한 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은 지금 오각형이잖아요. 이 오각형이 아래에 그린 그 사각형하고 크기가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크기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같은 도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똑같은데 그냥 두 개 다 하고 복사하면 안 되나요? 아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같은 모양이 나올 경우도 있지만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옆에 도형은 이렇게 옆에 도형은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요거를. 그래서 요 도형은 지금 보니까 모서리가 접힌 거죠. 요 도형이죠. 모서리가 접힌 거.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하나를 딱 크기를 맞춰서 그려주시되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그려주시되 복사하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뭐로 바꿔야 돼요? 선형 아래쪽으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복사를 하면 되겠죠. 한쪽을 맞추고 쭉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얘도 그대로 복사를 하고 크기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비중 그리고 뭐예요? 종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한 게 있죠. 지금 뭐를 안 했어요? 전체 글꼴을 안 바꿨어요.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꿨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의 글꼴은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통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꼴을 도둠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 슬라이드는 점수 배점은 이제부터 100점으로 왔습니다. 제목을 먼저 쓸게요. 3점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도둠의 16이고 외곽선을 하라 그랬어요. 이 외곽선은 어떤 외곽선이냐? 요 노란색 바깥쪽에 검정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일단은 표를 만들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요 차트 눌러야 되겠죠. 얘를 눌러주면 묶은 세로 막대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뜰 거예요. 요 창이 나오면 저는 요거를 클릭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엑셀 창이 좀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넓히고 넓혀주세요. 이렇게 넓혀주셔서 어디 부분이 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은 요게 항목이에요. 2018, 2019 나와 있는 요 항목을 요게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요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 두 개는 계열 얘가 1번, 얘가 계열 2번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열 1, 2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항목을 입력을 할게요. 2018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2019, 2020, 2025, 2030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먼저 일단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 너무 글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히면 돼요. 이렇게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쭉 넓혀주시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써주셔도 돼. 20년, 그 다음에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전세대. 그리고 나서 밑에 칸에다가 숫자를 꼭 써야 되겠죠. 3592, 4091, 그 다음에 4886입니다. 5895, 7642. 숫자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계열 2에다가 리모델링, 수요율, 가로 열고, %를 넣어주신 다음에 숫자가 소수점이에요. 이번에는 5.0, 5.0, 5.2, 5.5, 그 다음에 6.0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에는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갔고, 요 아래에 있는 숫자에는 소수점이 뒤에 우리가 5를 입력을 했는데 5.0을 입력을 했는데도 .0이 안 나왔잖아요. 이게 점하고 0으로 나오게끔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 천 단위 기호는 요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쉼표를 눌러주시면 되고, 소수점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요 부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소수점 자릿수를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늘려요. 늘렸다가 줄이면 5.0, 5.0, 5.2, 5.5, 6.0으로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이 숫자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589, 764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보면은 요 계열 3이 나와 있잖아요. 요 계열 3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요 누름 단추를 통해서 여기 누름 단추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요 내용에다가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열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죠? 네, 이렇게 되시면은 잘 된 거니까 요 엑셀 창은 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는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쪽에 보면 눈금선이 없어요. 여기에 눈금선이 없고 요 범례도 안 보여요. 얘가 범례잖아요. 범례도 안 보이고 여기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 그래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오는 작업들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눌러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려요.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테이블에다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비슷해졌잖아요. 그죠?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도둠의 16 홈에 들어가서요. 차트 영역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는 왔다 갔다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제가 근데 아까 마우스를 좀 건드려서 움직여졌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둠. 그리고 크기가 얼마예요? 16. 16으로 바꿔주시고 뭐를 지금 바꿔줘야 돼. 외곽선.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건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줘라? 검정입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요 외곽선이라는 말은 윤곽선의 요 색깔을 뭐로 바꿔주는 거? 검정으로 변경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세부 조건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요거 순서대로. 이거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만드시는 분들은 고득점 안 나와요. 자꾸 실수가 나오지.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차트 제목 얘잖아요. 그죠? 이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궁서 24 굵게 하라 그랬죠? 그럼 먼저 바꿔요. 궁서 그 다음에 크기 얼마요? 24 굵게 바꿔주시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우리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흰색.
도형 윤곽선, 테두리라고 하는 건 윤곽선은 검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으니까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요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차트 제목을 지우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세요. 연도별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이렇게 추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목에 관련된 거는 다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목이 완성이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에요. 차트 영역은 요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다시 무슨 색깔로 바꿔주면 돼요?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서식이 되게 중요하죠. 리모델링 소요율. 리모델링 소요율이라고 하는 건 주황색인데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막대 그래프에서 하나의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는 혼합형으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황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계열을 그냥 선택해요. 이렇게 잘 보이는 요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리모델링 수요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고 뭐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보조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차트 모양이 이렇게 결과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묶은 세로 막대형 막 변경했다고 차트가 다 이렇게 한 번에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값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2030이면 여기 끝이잖아요. 이거에 누구? 건축물 1000세대. 건축물 1000세대라고 하는 거는 요거 20년 요거 이상 건축물 전 세대라고 나와 있는 요거니까 요 파란 거에다 넣어주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얘만 이렇게 선택이 돼서 여기 위에 764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는 얘를 선택을 하고 요 플러스에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 레이블.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디로요? 바깥쪽 끝에.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플러스를 눌러서 해주시는 게 잘 빨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요 1번에 있는 도형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랑 결과물하고 같나 안 같나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제 거 같은 요 숫자가 이게 좀 올라가서 이 9가 안 보이거든요. 이거 조금 여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절을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 모양이 안 맞아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그림 영역을 눌러놓고요. 이 그림 영역을 눌러놓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세요. 그러면 9000이 나와요. 그럼 얘는 건드릴 거 없죠. 얘는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보조축이 좀 달라요. 여기는 보조축.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이 4.0이에요. 그쵸? 그리고 최대값이 7.0이에요. 7.0. 그리고 얼마씩 커졌냐면 1씩 커졌어요. 1씩. 그죠? 이렇게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리고 얼마씩 커졌다? 1씩 커졌다. 그죠?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값이 요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여기가 0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요 아래쪽에 가면 요 표시 형식이 있다 그랬죠? 요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가 나오면 0이고 하이픈은 회계 형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거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제가 요거를 조금 확대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표식 모양이잖아요. 요 표식의 요 모양이 지금 보면은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요 마름모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표식을 한번 눌러요.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를 눌렀을 때 얘를 눌러주면은 여기 표식이라는 말이 보여요. 여기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요 마름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얼마로? 8로. 여기 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기본 제공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경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선들이 여기 선이 이렇게 검정으로 여기가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바꿔주셔야 돼요. 얘를 클릭해서 숫자를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 이 부분도 여기도 해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죠? 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요 도형 넣어야 되겠죠? 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요 첫 번째 모양이네요. 그죠? 여기서 한 요 정도부터 쭉쭉쭉쭉쭉 요 정도까지 그려주셔야 되는데 얘는 1번에 세부 조건이 있잖아요. 세부 조건이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의 굴림에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도형 스타일에서 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 선택하시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에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18. 굴림에 18. 그리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시장 클릭하고 시장 규모 증가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 점수 몇 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제 체크를 잘 해가면서 해주시고 이 세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저장하시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에 가서 내용을 먼저 한번 쓰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퍼니싱 시장 환경 변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를 보면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과 2번 여기는 1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세부 조건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을 어떤 거 넣으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만들기 위해서 전체 바닥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또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도형 슬라이드 하실 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요 파선, 그다음에 연결선, 그 다음에 글자가 안에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글자 안에 요 흰색 들어가 있죠. 요거 체크 안 해놓고 하시게 되면은 틀리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형 슬라이드에 가셔서는 첫 번째 뭐 파선, 그 다음에 연결선, 그리고 글자가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흰색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파선, 연결선, 글꼴색이 뭐인 거? 흰색인 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죠? 그거 꼭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바닥에 있는 도형이 모서리가 한쪽이 잘렸어요. 그죠? 모서리가 한쪽 잘린 사각형. 그러면 요거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쪽만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도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위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른 색상으로 좀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고 얘도 다른 색깔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대 모양으로 좌우 대칭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닥 공사는 똑같은 도형이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위에도 보면 얘 위에가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요 배지 도형 있잖아요. 요 칠각형 밑에 있는 배지 도형. 얘는 우선 일단 그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이렇게 그려 놓고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옆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모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도형은 지금 진한 색의 글자 색이 흰색이잖아요. 이거 미리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틀리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글씨도 써놓을 거예요. 주요, 기업. 그리고 얘도 글씨 써야 되겠죠. 라이프 스타일, 변화, 양상.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도형에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그룹하기 전에 미리 복사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쪽을 만들 거니까 이쪽만 좀 더 크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죠. 모서리가 둥근 얘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아래쪽도 좀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 도형은 또 겹치는 도형이니까 색깔을 좀 제가 달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는데 색깔을 또 막 고르느라고 막 또 시간 낭비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파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요 대시가 종류예요. 파선 종류로 파선으로 바꿔주고 너무 눈이 안 띄기 때문에 이 두께를 2와 4분의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요 정도로 좀 내려오게 하고요. 그 다음 요 도형이죠. 또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입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를 그리고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이 방향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세트 가구 중심 그리고 홈 퍼니싱 1.0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제가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자꾸 파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봐볼게요. 홈 퍼니싱 1.0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꾸 쓸 때 파란색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작업 표시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 요 하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 자판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눌러서 얘를 한국어 입력기가 위에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밑에 걸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안 나타납니다. 그죠? 이 부분을 눌러서 어떤 거요? 한국어 요거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선 넣어줘야 되겠죠? 연결선이 꺾인 연결선 넣을 때는 안쪽에다가 넣으면 회색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안쪽에 넣으면 이렇게 회색 모양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 좀 안쪽으로 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회색 조절점이 나왔을 때 딱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녹색 점이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노란색 또 하얀색 조절점을 끌고 또 가면 회색이 나오죠. 거기다 딱 연결해 놔주시면은 모양이 딱 갖추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얘도 검정색 그리고 두께도 2와 4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고 끝부분이 지금 여기 끝부분이 화살표 모양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는 끝부분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모양을 동글동글한 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요게 조금 큰 거 같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얘를 좀 올리면 이 사각형을 조금 조절할 수 있죠. 공간이 좀 안에 부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면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게 이제 갈매경 수장 요도형 같죠?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좌우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맞죠? 그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홈 퍼니싱 엔터 눌러서 2.0 그리고 얘도 눌러서 브랜드 가구 중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너무 작다 싶으면 좀 범위 지정해서 아래로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딱딱딱딱 조금 붙어있지 않아요. 그죠?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 도형을 이제 요거 도형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도형은 지금 어떤 걸로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만들어서 쭉 드래그를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노란색 조절점 이제 얘를 바깥으로 당겨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으면 조금 옆으로 늘려야 되겠죠? 늘려주시고 홈 퍼니싱 3.0 써주시면 되고, 네, 옆에 있는 거는 오각형 옆에다가 쭉 그려주시고, 그대로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추구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육각형이죠, 여러분들. 육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약간 어떻게 했어요? 회전을 약간 돌렸습니다. 그죠? 회전이 약간 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리고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홈퍼니싱, 이번에는 4.0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약간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약간 올려주게 되면 얘가 올라갈 공간이 더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 잘 나오는 도형인데, 우리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죠.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도형 이렇게 해주시고, 내용을 온라인, 시장, 급선장 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너무 작아서 된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셔서 크기를 맞춰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요거에 있는, 지금 제가 색깔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들 감점되지 않습니다. 요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도형의 모양, 도형의 방향 이런 것들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요게 아까 글꼴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도둠이었잖아요. 그럼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도둠으로 바꿔놔 주시고, 도둠으로 변경하시고, 문제에서 1번의 애니메이션은 그룹을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회전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그룹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렬에 가서 그룹 눌러주면 하나로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어떤 걸로요? 요 회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요 그룹을 이제 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요 첫 번째 거 만들어 놨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얘하고 얘는 스마트 아트죠. 그래서 요 스마트 아트를 보고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는 광택 처리를 하라 그랬고 하나는 경사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광택 처리, 얘가 경사예요. 그죠? 그럼 삽입에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 눌러 주신 다음에 바로 있네요. 요거 세로 상자 목록형 얘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려고 할 때는 추가는 이쪽이고 삭제는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삭제할 게 없어요. 색 변경에 들어가서 색상형에 있는 첫 번째 걸로 무조건 얘를 바꿔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눌러주시고 아까 요 3차원을 뭐로 바꿔주래요? 광택으로.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특히 미세 효과하고 보통 효과, 요 미세 효과, 요 강한 효과 얘네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3차원에서는 광택, 얘가 광택, 얘가 경사, 만화, 요 벽돌이에요. 그죠? 지금은 광택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글씨체를 바꾸셔야 돼. 바로 어떤 걸로? 도둠. 그죠? 도둠에 이렇게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색깔이 검정이잖아요.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한샘, 리바트, 그 다음에 까사 적어주래요. 그리고 나서 이 대각선 부분에서 크기를 봐가면서 줄여주세요. 너무 한 번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좀 큰 것 같아요. 옆으로 조금 더 줄일게요. 그래야 여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주시고 위로도 좀 줄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옆에 거 이제 만들게요. 옆에 거는 아까 나왔던 요거죠.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것도 옆에다가 딱 그려주시고 퍼시스라고 쓸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은 우리 요거 십자형 도형이죠. 요거 눌러서 옆으로 길게 쭉쭉쭉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케아, 코리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보시고 이렇게 얘를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얘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여기 밑에는 이 바닥에 있는 얘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시고, 그 안에다가 얘를 만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요 색깔은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요 모양을 찾으셔야 돼. 요 모양은 요거죠. 요거 세로 화살표 목록형 요거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네들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거 지워지는데, 이게 지우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 텍스트 상자가 뜨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여기서 지워버리시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나면 색 변경은 무조건 첫 번째 거 하라 그랬죠. 얘 눌러주시고 광택 다음에 경사를 하라 그랬죠. 경사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도둠의 18로 먼저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의 18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다 내용 쓰시면 돼요. 스타트 업.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다가는 오늘의 집, 밑에 칸에다가는 집딱 엔터 눌러주고 계속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콜렉션 렉자가 이렇게 션 B 알레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셔서 갖다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줄여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줄어들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바닥 색깔을 제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 색깔이 비슷해서 요거를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알레츠라고 하는 게 나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 커야 돼. 이렇게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네들은 방향키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글씨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여기를 전체를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요 드래그 하실 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이 스마트 아트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선택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깥쪽도 선택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도둠으로 바꿔야 되겠죠? 도둠으로 다 바뀌었고, 우리가 정렬의 그룹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닦아내기 아래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닦아내기 방향이 어디요? 아래에서 요거 맞죠? 아래에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거는. 그래서 여기를 펼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효과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다 됐어요. 그죠? 1번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룹 지정이 잘 돼서 여기가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는 1, 2로만 나와야지 1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2가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룹 지정을 안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마지막 여러분들 꼭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문제를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었나 안 풀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를요? 여기 보면 문제 있잖아요. 우리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체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한 거 안 한 거.
그쵸?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만 틀리지가 않지, 대충 보고 그냥 하시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 많이 좀 그려보시고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